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 여러분. 자, 우리 이제 6학년 1학기 수학도 한번 열심히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단원은 분수의 나눗셈 단원이 되겠습니다. 분수의 나눗셈. 저렇게 되어 있죠. 분수의 나눗셈과 같은 단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에서 이제 연산 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연산은 여기서 배울 때 여러분이 공부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중학교에 가서도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뭐 분수의 나눗셈을 하는데 우리가 뭐 더하기 빼기를 못하면 6학년 공부 아예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나 나눗셈을 못하면 이 분수의 나눗셈 단원도 이해할 수가 없겠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5학년 때 분수의 나눗셈, 뭐 연산 이런 것들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 그래서 필요한 거 5학년 때 1학기에 배웠던 거 꽤 중요하거든요. 1학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많이 헤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약수와 배수 많이 헷갈리죠. 네. 여기서 이제 수학의 위기가 한번 온 친구들 많아. 약수와 배수는 도대체 왜 배우는 거였냐면 우리가 약분과 통분을 하기 위해서 배웠던 거거든. 또 여기서 이제 한번 위기가 오지. 약분이나 통분, 곱셈과 나눗셈을 능숙하게 할 수 알아야 되고 약수와 배수를 알아야 약분과 통분을 하는 거니까. 그럼 요것들은 도대체 왜 했었냐면 바로 분수. 우리 5학년 1학기에는 분수의 덧셈하고 뺄셈을 공부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때 분모가 다른 분수였지. 맞아요? 그러니까 약분과 통분을 반드시 해야만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었어. 그치? 기억나지? 그 다음 2학기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분수의 곱셈. 이걸 공부했었어요. 분수를 어떻게 곱셈해서 값으로 나타내느냐 라는 것까지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분수를 어떻게 나눗셈을 하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뭐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이 약분과 통분 잘 할 줄 알고 나눗셈 잘 할 줄 알면 되고, 그다음 분수의 덧셈 뺄셈 할 때 썼던 거 약분과 통분했던 기본적인 원리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수의 곱셈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풀면 이번 단원이 훨씬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배웠던 건 이제 자연수의 나눗셈이잖아요. 자연수의 나눗셈. 요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6 나누기 2 이게 얼마지? 3이야. 뭐 요런 거. 잘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그냥 여기 있는 숫자들이 뭘로 바뀌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이제는 분수로 바뀐다. 요런 것들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번 단원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1번 문제부터 한번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공책 14권을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명에게 몇 권씩 줄 수 있나요? 나누어 주고 남은 공책은 몇 권인가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요거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나눗셈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항상 수학 문제 귀찮다고 자 이번 탄은 나눗셈이니까 무조건 나눗셈이겠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발 뭘 꼭 잘 생각해보자. 이 상황이라는 걸 잘 생각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장제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은근히 이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은 국어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해야지 이 상황을 이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꼭 수학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이 상황을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돼. 이런 과정이 중요하지. 결국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논리적 사고를 기르자는데 왜 수학을 해요? 국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어 공부에서 논리적인 거는 뭐 주장하는 글쓰기나 비판하기인데, 주장하는 글쓰기나 비판하는 글쓰기는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주장과 근거를 들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잖아. 말하는 것도 똑같죠. 자기가 뭔가 순서 있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학 시간을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한다는 거지. 수학이야말로 정말 논리적인 학문이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목적에 놓고 해야지 단순히 이걸 계산하기만 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솔직히 말하면 미리 공부를 했던 친구들 중에서 나 이거 이미 학원에서 배웠어. 나 이번 방학 때 이미 문제집 한 거 끝냈어. 나 이거 할 줄 알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답을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4권을 3명한테 똑같이 나눠준다고? 그러면 나 이거 알아? 이거 14 나누기 3 하면 되잖아. 그러면 답은 뭐냐면 나 배웠거든? 이때는 이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간다던데? 또는 14 나누기 3? 나 배웠는데 14하고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고 선생님이 3분의 1 한다던데? 하고 선생님이 그럼 3분의 14가 돼서 얘는 3, 4, 10이니까 4와 3분의 2가 답이라는데?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바꾸면 4와 3분의 2겠지. 그러니까 답은 선생님 4와 3분의 2권입니다. 이렇게 답을 쓰면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선생님 틀리니까 보여줬겠지. 왜 틀릴 것 같아? 잠깐 멈춰놓고 1분만 타이머 켜놓고 고민해봐. 아니면 2분도 좋아. 아까 선생님 말의 힌트는 상황을 너네가 잘 생각해봐야 돼. 공책 14권을 3명한테 똑같이 나누어 준다. 한 명이 몇 권씩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힌트야. 두 번째 힌트는 왜 여기서 남는 공책을 물어봤을까? 라는 거지. 멈춰놓고 1분만 생각해보세요. 이유를 생각해봤나요? 좋아요. 자, 이렇게 풀면 여러분은 바로 기계적인 학습을 한 거. 이건 기계나 다를 바가 없지.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전혀 이해도 못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전혀 이 문제를 푸는 요 상황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기계처럼 푼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지.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잘못된 것일까 생각해 볼까? 자, 힌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였냐면 공책이라고 하는 거야. 14권을 3명한테 나누어주면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죠. 맞아요? 3, 4, 12니까 일단 4권씩 줬어. 그럼 몇 권이 남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2권이 남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2권의 공책이 있는데 친구는 3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14 나누기 3을 이렇게 14 곱하기 3분의 1로 바꿔서 4와 3분의 2권이다 라고 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책을 뭐 했다는 이야기야? 박박 찢었다는 이야기잖아. 공책 하나를 3분의 2로 잘라가지고 준 거잖아. 근데 니네 생각해봐. 공책이 잘라버리면 의미가 있어? 뭐 물론 공책을 잘라서 나눠줄 수 있지. 뭐 정말 가난한 나라라면 그러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공책을 뜯어버리면 그 공책은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와 다름이 없잖아. 그렇게까지 나눠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책은 뜯어버려가지고 나눠가는 건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잖아. 10,000원짜리가 있어. 10,000원짜리 3명이 나눠 갖는다 해서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찢어서 가질 거예요? 아니잖아. 잔돈으로 바꿔서 가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됐지? 상황을 만드시니까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식으로 푸는 친구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예습을 할 때도 좀 원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이 푸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를 푼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 쉬워요. 말 그대로 뭐예요? 나눗셈을 세워야 되지. 14 나누기 3을 해야지. 자, 이게 자연수의 나눗셈인데 상황이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있죠. 요거 어떻게 푸는지 알죠? 앞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넣고 나누어 주는 수를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자리 3, 4, 12 이렇게 자리 잘 맞춰줘야 되지. 4 위에다가 얘 위에다가 요거 써주는 거지. 자리 잘 맞춰주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때 몫은 얼마야? 요걸 몫이라고 그러지? 4, 그 다음 요거 뭐야? 나머지라고 그러지. 나머지 2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아요? 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한 명한테 4권씩 주고 이 상황에서는 2권을 남겨야 된다. 왜? 공책은 잘라버리는 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치?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나중에 분수의 나눗셈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겠죠. 좋아요. 자, 1번 설명 좀 길었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요건 여러분이 이제 분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라는 것이죠. 분수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쵸?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분모에는 전체. 이 전체가 몇 조각이냐가 분모로 오는 거지. 그 다음 실제로 있는 요 부분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전체 요거를 뭐라고 불러? 분모라고 부르고, 요 위에 있는 거 진짜로 있는 부분은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분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말 그대로잖아. 자, 여기 전체가 있네요. 여기가 전체인데 이 전체 몇 조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각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8분의 전체 8조각 중에서 몇 조각 있다는 거야? 하나, 둘, 세 조각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8분의 3. 그치? 이만큼 양을 우리가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면 8분의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물어볼게. 얘는 그러면 8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야? 이것도 이제 분수의 의미 잘 생각해야 되겠지. 8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야? 그치, 3조각 있는 거잖아. 맞아? 왜? 이거 하나가 8분의 1인 거잖아. 그지? 이거 하나가 8분의 1, 하나 더 있으니까 8분의 2, 하나 더 있으니까 8분의 3. 이렇게. 그치? 8분의 1이 3개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거, 이제 요거는 이제 대분수가 되겠죠? 대분수는 이렇게 자연수가 있는 걸 대분수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미 1만큼 있어. 그러니까 이 자연수 앞에 1 써주면 되지. 그 다음 아까 분수 전체 몇 조각? 하나, 둘, 셋, 네 조각. 네 조각 중에서 몇 조각 있어? 3만큼 있으니까 1과 4분의 3. 이렇게. 분수의 의미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2번 문제였습니다. 쉽죠? 3번 가분수는 대분수로, 대분수는 가분수로 나타내세요. 자, 요거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가분수는 어떤 애들을 가분수라 그래? 분자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분수가 되는 거지. 여기서 보면 3분의 5, 4분의 9처럼 분자가 더 크잖아. 머리가 더 커. 이런 걸 가분수. 그다음 대분수는 방금 뭐라고 그랬지? 자연수하고 섞여 있으면 얘들을 자연수 부분이 있으면 대분수라고 한다 했지. 자, 이거 쉬워. 너무너무 쉽지. 자, 요거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5 안에 3이 몇 번 들어있는지를 보면 돼.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작은 경우는 바로 할 수 있지만 원래대로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돼. 5 안에 3이 몇 번 들어있어? 한 번 들어있지. 그럼 3, 1은 3. 그럼 여기 2가 남지. 그치? 그럼 여기 2를 뭐야? 자연수 부분인 1과 3분의 그다음 나머지를 분자에 써주면 돼. 2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작은 경우는 딱 보면 나오죠. 그냥 5 안에 3이 한 번 들어있고 두 조각이 남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4와 9, 4분의 9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안에 4, 2, 8이니까 그치? 4가 두 번 들어있지. 선생님 머릿속에서 2와 4분의 8조각하고 한 조각이 남으니까 2와 4분의 1 이렇게. 또는 숫자가 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분자 나누기 분모 4, 2, 8 이렇게. 됐지? 위에 있는 몫을 자연수에 써주고 여기 있는 거는 분자에다가 써주면 된다. 그래서 2와 4분의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는 거 요것도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6분의 6조각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쉬워. 그냥 여기 있는 거랑 얘랑 여기 있는 분모랑 자연수랑 둘이 곱해. 6이 1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자랑 더하면 돼. 당연히 분모는 변하면 안 되죠. 6 이렇게 하고
6이 12 더하기 5니까 얼마야? 17. 6분의 17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 7, 3, 21. 또 남아있는 분자랑 더해. 그러니까 7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22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4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요거 우리 공부했던 5학년 때 공부했던 분수의 크기가 같은 분수를 계속 만드는 거지. 그래서 통분을 계속하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4분의 3을 8분의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요거 뭐야?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한다. 여기다 곱하기 2를 했으니까 똑같이 분자에도 뭐 해야 돼? 곱하기 2를 해야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지. 그러니까 8분의 6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7분의 5 4부분의 15.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5에서 15로 갔다는 건 곱하기 3이 됐다는 거니까 여기 분모에도 곱하기 3을 해주면 21분의 15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네,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8분의 5 여기 만드는 거. 자, 여러분이 아무거나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다 뭐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서 8이 16, 5이 1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선생님 저는 그냥 5를 곱할래요. 맞아. 그럼 5를 곱해서 8, 5, 4, 10, 5, 5, 25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겠죠. 맞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러니까 채점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통분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 5번 문제는 우리가 분수의 곱셈 할 줄 아느냐라는 거죠. 분수의 곱셈 쉬워요. 그렇죠? 네. 서로 대각선에 있는 것들끼리는 약분할 수 있다. 기억나요? 그 다음 약분을 먼저 하고 분모는 분모,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그럼 여기 2하고 4가 보이네요. 둘이 똑같이 2, 2, 4, 2, 1은 2.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없네. 그러면 남아있는 것끼리 곱하니까 6분의 1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7하고 3 약분이 안 돼. 5하고 1 약분 안 되네. 그러면 뭐야? 그냥 곱하는 거야. 3, 5, 15, 7, 1은 7. 이래서 15분의 7. 세 번째 거는 대분수가 들어있네. 우리 항상 기억날 거야. 대분수는 항상 뭘로 많이 고쳐서 계산하더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면 편해. 그치? 항상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방금 전에 했던 거 4, 2, 8 더하기 1 이렇게 바꾸라 했지. 그러면 얼마야? 4분의 9 곱하기 2분의 1. 약분이 서로 다 안 되네요. 그쵸?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둘이 곱한다. 4, 2, 8분의 9, 1은 9. 그러면 이거 대분수 마지막에 다시 가분수 다시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9 안에는 8이 한 번 들어있고 한 조각 남으니까 1과 8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와주겠죠. 맞습니까? 자, 준비학습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 내가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반드시 지우고 다시 한번 연습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또 이렇게 수업을 많이 안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암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호는 그냥 선생님이 기억나는 가수들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는 가수 이름은 바로 조용필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준비학습 열심히 풀었으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